안녕하세요. 무지개 소리입니다. 이번엔 역사소설 고구려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이름이 알려진 김진명 작가의 에세이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를 소개하고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역사소설을 주로 쓰시는 작가님답게 한국인의 역사의식을 일깨워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조보고서. 일본 의회 도서관 헌정자료실에 이토 백작문고에 가면 애조보고서라는 게 있다. 1895년 경복궁 내의 건천궁 옥고루에 일본 낭인 수십 명이 난입해 명성황후를 살해한 사건의 전모를 기록한 이 보고서는 사건의 예비에서부터 실행까지 소상하게 기록한 매우 귀중한 사료이다. 이 보고서는 당시 조선 정부의 내부 고문관이던 이히지카 에조가 작성해 일본에 있는 자신의 직속 상관인 세마스 가네즈미 우정국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사건의 지휘자가 미우라 공사임을 직시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존재 가치는 무엇보다도 당시 명성황후 살해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한 데 있다. 명성황후 시해를 다룬 논픽션 작품 민비암사를 보면 저자인 스노다 후사코는 당시 현장에 있던 일본인 중에는 같은 일본인인 나로서는 차마 옮길 수 없는 행위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라고 써놓아 명성황후 시해의 현장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암시한다. 일본의 역사학자 야마베 긴타로 또한 저서 이란 병합소사에서 명성황후는 살해당한 후 낭인들에게 능욕당했다라고 쓰고 있는데 두 사람의 이런 기술의 원천이 바로 애조보고서이다. 특히 보고서는 미우라 공사 몰래 작성되어 비밀리에 본국의 세마스에게 전달되었으므로 명성황후 살해의 배우로 지목되는 이토 히로부미나 모스무네 미스의 손길을 벗어나 진실이 보존되고 있다. 미우라 공사에게는 배신의 극치이지만 이라고 시작되는 이 보고서의 서두는 시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문을 열고 왕비를 끌어내 칼로 몇 군데 상처를 낸 후 발가벗기고 국부검사를 했다. 참으로 우습고 노할 일이다. 그 후에는 기름을 부어 소실했다. 국내부 대신 칼로 베어 죽였다. 야마베는 이 놀라운 구절에 대해 사망 후 능욕이라는 해석을 했지만 이 보고서의 어디에도 그런 추정을 할 근거는 없다. 이 보고서를 자고 그대로 읽으면 명성황후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능욕을 당했다고 해석되지만 일본인인 야마베는 차마 이 엄청난 진실을 그대로 옮기기 힘들어 사후 능욕이라는 표현을 썼을지 모른다. 그간 우리 정부는 명성황후 능욕 사건에 대해 한 번도 조사한 적이 없다. 이것이 만약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했거나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이라 조사를 포기한 것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큰 잘못이다. 역사란 대를 물리며 쌓인 사실들이 유기적으로 얽히며 이루어진 문화의 바다와 같은 것이다. 그 자체로 최고의 자산이며 무기인 바 대목마다 유불리와 손익을 따져 감추거나 곡해하면 결국 그 자산을 송두리째 오염시키는 꼴이다. 먼저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고 밝힌 뒤 그에 따라 대처하고 필요하다면 편의를 찾음이 옳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켜내야 할 정부가 오히려 그에 협조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보통의 일본인들은 부끄러운 과거사를 전혀 모른다. 한국이든 아시아든 유엔이든 바깥 세계에서는 정신들을 그렇게 떠들지만 정작 일본인들은 이들을 못마땅한 시선으로 본다. 일본 정부가 정신들을 돈을 벌기 위해 일본 군대를 따라다닌 몸파는 여자로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차진해서 온 노동자로 호도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이런 논리를 강변하던 한 일본인에게 명성황후의 최후를 알려줬더니 그는 의회로 달려가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애조보고서를 보고 나서야 눈물을 흘리며 사죄해왔다. 이 사람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 정부는 일본인 스스로 기록한 이 명성황후 시의 참혹한 진상을 하루속히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만행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일본 시민 사회에서 왜곡된 역사 교육과 그 연장선상에 서 있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의심과 우려가 점화될 것이다. 일본 문부성이 그토록 강요한 후쇼사의 왜곡된 교과서를 거부한 주체가 바로 일본의 양심적 시민 세력이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추억의 장소와 관련된 에세이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입니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과 향수, 그리고 빠르게 흘러가 버린 세월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노래를 틀어놓고 읽으면 더욱 좋을 듯합니다. 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궁 돌담길. 서울 도심에서 마음이 외로울 때 가장 걷고 싶은 길이 덕수궁 돌담길이다. 덕수궁 돌담길 하면 원래 시청 맞은편 큰 도로를 따라 난 길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요즘은 시청 앞이 번잡해지면서 옛날 맛이 덜하다. 그러나 덕수궁 뒷담으로 이어진 길, 지하철역 1번 출구나 2번 출구를 나와 대한문 앞을 지나 덕수궁 뒤편으로 들러 러시아 공사관까지 이르는 덕수궁길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의 정취가 남아있다. 서울 도심에서 계절의 변화를 가장 섬세하게 느낄 수 있고 특히 노란색 은행잎이 하염없이 떨어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가장 좋은 길이다. 오죽하면 서울시에서 붙인 정식의 도로명이 가을 단풍길일까. 작고 예쁜 조약돌들이 아기자기하게 붙들고 앉은 바닥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퐁당퐁당 나는 소리는 걷는 게 바로 기쁨이 되게 한다. 내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연인들이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반드시 헤어진다는 징크스가 있었다. 어째서 그런 말이 생겨났는지 알지는 못한 채 젊은 커플 중에는 명동이나 광화문에서 데이트를 하다 걸음이 덕수궁을 향하면 마치 귀신이라도 만난 듯 황급히 걸음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다. 나는 그런 류의 징크스를 믿지 않는 데다 오히려 우리의 강한 사랑으로 그걸 깨뜨려 보겠다는 오기로 일부러 그 길을 걷기도 했다. 어떻게 됐냐고? 물론 그때 함께 걸었던 그 여자친구는 지금 나의 아내가 되어 있다. 그런데 덕수궁 돌담길의 기억 중 가장 강렬했던 건 이별이니 재회니 하는 로맨스 계열이 아니라 뜻밖에도 독재시대의 한 초상이다. 당시는 경찰이 툭 하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곤 했는데 이들이 전매 특허로 쓰던 기술이 검문 검색이었다. 신분증 보여주십시오 라며 가방이든 핸드백이든 마구 열어보던 시대라 사람들은 경찰을 보면 떨었고 경찰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더욱 위압을 가했다. 뭐요? 그런데 예외 없이 초조한 표정으로 신분증을 꺼내던 보통 시민들과는 달리 삼엄한 표정으로 경찰을 향해 거칠게 내뱉던 노타이 차림의 남자가 있었다. 경찰이 갑자기 공손한 표정으로 경례를 붙이며 검문 검색이 있습니다 하고 목소리조차 죽여가며 말하자 프레스 하고 지나가 버리던 그는 근처 신화일보의 기자였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이 광경은 내게 그 이상 강렬할 수 없는 기억을 남겼고 어쩌면 나를 글 쓰는 직업으로 이끌었을지 모르겠다. 2014년 사드를 쓸 때 나는 이 길을 자주 걸었고 미중 전쟁의 결말에서는 남녀 주인공들로 하여금 광화문을 지나 이 길을 걷게 했다. 물론 결별이 아니라 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플롯의 결말로. 나는 지금도 계절이 바뀌는 무렵이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려 한다. 성공회 건물들, 정동교회, 이화여고, 작은 것이든 희미한 것이든 여기에는 과거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현재보다 과거가 재미있다.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숙제를 무사히 마치면 상으로 받는 이야기 한 토막이 바로 과거니까. 가끔 꺼내어 읽는 과거야말로 그 어느 소설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남은 삶을 충실히 다 살아가거든 얼마나 풍성한 이야기가 남을지 가끔 그런 기대를 할 때엔 한 페이지의 사파에 덕수궁 돌담기를 넣어본다. 이상으로 김준명 작가의 에세이 때로는 행복 대신 불행을 택하기도 한다 소개를 마쳤는데요. 제가 일일이 소개하지 못한 부분이 많으니 책을 구입하거나 도서관에서 빌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무지개 소리였습니다.